안녕하세요. 김박현입니다. 오늘은 부록 5번째 시간으로서 과학영재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재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재학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과학영재학교가 전국에 6개,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전국에 2개, 따라서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과학영재학교와 과학예술영재학교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과학영재학교는 이공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그 교육 대상은 수학과학에 잠재력이 있고 연구개발에 관심과 진로 의지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 교육 과정은 기초과학 분야, 즉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전문 심화 교과목을 편성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공계 대학 교수와 연구원 등과 함께하는 R&E 활동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과학영재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어떤 학교냐라는 것인데, 과학예술영재학교는 과학과 예술, 인문학 등의 융합적 사고와 연구 역량을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바로 과학예술영재학교입니다. 따라서 교육 대상은 과학과 예술, 인문학 등 분야에 관심이 있고 융합적 사고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창조와 개척 의지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은 과학영재학교에서 개설되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압축적으로 편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과학, 예술, 인문학 융합 분야의 다양한 교과목을 추가로 편성해서 스팀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 학교가 바로 과학예술영재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영재학교와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과학영재학교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영재학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3단계에 걸쳐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는 학생 기록물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 서류를 평가해서 원하는 배수를 2단계로 넘기고, 다음에 2단계에서는 수학과학 지필고사를 통해서 창의적 문제 능력을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배수를 3단계로 넘겨서 영재성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학생이 미리 좀 해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현상, 예술 등을 수학과학적으로 사고한 흔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1단계에서 학생 기록물 평가할 때 굉장한 경쟁력을 부여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드 준비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올림피아드 준비 경험은 2단계와 3단계에 있어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영재성 평가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2단계에서 수학과학 지필평가에 있어서 올림피아드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쉽게 문제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뒤에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재교육원인데요. 영재교육원은 3단계 영재성 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은 무조건 다닌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영재학교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학능력인데요. 이 어학능력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학능력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재학교가 주로 가는 학교가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에는 대부분 원어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합격을 했을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 어학능력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토플 기준 90점 이상을 준비하고 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 토플 점수 90점 이상을 확보해 두는 것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학영재학교가 아이를 선발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과학예술영재학교입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과 인천 두 곳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과학영재학교 동일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 1단계는 학생 기록물 평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 서류를 확인하고 아이들을 영재성을 평가하고 아이의 능력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배수를 2단계로 넘기고 2단계에서 세종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역량평가를 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중심의 융합 창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배수를 3단계로 넘겨서 세종 같은 경우는 영재성 인성을 종합평가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인문 예술 융합을 평가해서 아이를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학예술영재학교 합격하기 위해서 또한 학생들이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영재학교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회현상 및 예술 등을 수학과학적으로 사고한 흔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분명히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술영재학교는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예능 분야, 즉 미술과 음악도 수학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응용해보는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는 1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를 위해서 올림피아드 준비 경험 강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단계 영재성 평가를 위해서 영재교육은 과학영재학교와 동일하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필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학능력은 마찬가지 토플 기준 90점 이상을 목표로 미리미리 준비해둔다면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장표는 올해 영재학교의 경쟁률을 썼습니다. 올해 영재학교의 경쟁률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폭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엄청 큰 폭으로 하락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어땠었죠? 영재학교 간에 모집 기간이 달라도 복수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한 학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아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영재학교에서 의대 지원을 불가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영재학교 다니면서 의대를 지원할 때 학교생활 기록부나 추천서라든가 이런 진로 진학 이런 지도를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한 영재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수많은 혜택들을 모두 다 뱉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2단계, 3단계 수학과학 문제 해결 능력과 영재성 평가 각각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입니다. 2단계에서 수학인데 수학은 어떤 주제로 어떤 영역에서 나온지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대부분 대수, 기하, 조합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교과 심화와 경시 기초 수준까지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과 심화와 경시 기초 수준이기 때문에 교과 같은 경우는 고등 수학까지 접해볼 필요가 있고 올림피아드는 필수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어떤 단원에서 어떤 주제로 출제가 되는지 이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준을 봤을 때 교과 심화뿐만 아니라 고등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등 과학까지 모두 다 섭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2단계에서 아이의 역량을 평가하니 우리 아이들은요 굉장히 많은 그런 학습의 양과 또한 심화된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 샘플을 이렇게 잠깐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올림피아드라든가 영재교육원을 다니지 않았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음 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요, 고등 이상의 수준까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중학교 교과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만 봐도 고등 과정까지 이루어졌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이들이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다라는 거 금방 느끼실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한번 봐보십시오. 중학교 심화 과정만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 금방 이해를 가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단계 기출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3단계는 영재성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특정한 학교의 3단계 기출 문제를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 게임을 냈습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 탐구 활동 1, 2가 있었고요. 세 번째 과학 글쓰기가 있었고 네 번째 개별 면담이 있었습니다. 자,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몸으로 숫자 표현하기인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긴장도 좀 낮추고 그런 목적으로 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번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학 문제 풀기도 있고요, 창의 설계하는 것도 있고요, 실험 평가하는 것들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 탐구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탐구 활동 1, 2가 3단계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 글쓰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경제 이득이 굉장히 적다. 그런데 기초과학 분야를 지원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수입도 적고 한마디로 그런데 왜 기초과학이 과학 분야에 지원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개별 면접은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에서 아이들의 서류를 통해서 살폈겠죠. 그 서류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면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영재학교는 1단계 서류를 평가하고 2단계 수학과학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3단계 영재성을 평가해서 최종 선발을 하는 학교가 과학영재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다라는 겁니다. 물론 두 학교의 조금의 성격의 차이는 맨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성격에 맞춰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3단계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설계입니다. 자, 창의 설계 한번 봐볼게요. 자, 물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기출문제를 잠깐 이렇게 띄워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원을 다니면서 이와 같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학생은 쉽게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없고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실험 설계하는 것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과정까지 충분히 아이들이 학습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만큼은 수학은 기초 경시 수준까지, 과학은 고등 수준 이상까지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접하고 영재학교에 원서를 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2025년 이후, 쉽게 말해서 올해 중학교 1학년 이하입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 이하는 영재학교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과학고 선발처럼 1단계, 2단계로 바뀌어버립니다. 한마디로 2단계에 있었던 시험이 폐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수학과학 시험을 안 보니 뭐 올림피아드나 뭐 이런 거 준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영재교육원은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는 동일합니다. 그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드는요 2단계 3단계에 필요했었는데 3단계 영재성 평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이제는 문제 푸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나는 것은 없겠지만 3단계가 2단계로 바뀌었잖아요. 즉 영재성 평가를 위해서는 조금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학과학 원리와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것과 영재교육원 토플, 즉 어학 실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과학예술영재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단계에서 중간에 있던 2단계가 없어지고 1단계와 2단계를 걸쳐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렇게 선발될 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과학영재학교와 동일하게 별반 다를 것 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사회현상, 예술 등을 수학과학적으로 사고한 흔적이 필요하고 예술 분야도 수학과학적으로 사고한 흔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1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2단계에서 영재성 평가를 위해서 올림피아드에 한번 접해 볼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재교육과 어학능력은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림피아드 준비를 지금처럼 그렇게 심각하게는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처럼 준비한다면 영재학교 입학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영재학교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개념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재학교는 굉장히 훌륭한 학교입니다. 갈 수 있으면 가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학교 2학년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걸쳐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학은 경시 수준까지, 과학은 고등 이상까지 반드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학 능력을 갖춰라 라는 겁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 이하는 2단계 시험이 폐지됐죠. 그래서 기존의 선배들이 준비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준비를 하되 올림피아드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이가 수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또는 3단계였던 것이 2단계로 바뀌었죠. 2단계 영재성 평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올림피아드를 한번 접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고 영재학교를 준비하시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네, 과학영재학교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학영재학교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등학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큰 일꾼으로서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